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이 체결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정부도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체코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약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흐렸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돼 어제보다는 다소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감기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의 중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현지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낸 우리 정부는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서명식 하루 전날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전력공사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계약 체결 중지 명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원 결정에 체코 정부 측은 총리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이 선정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서명식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우리 정부는 빈손으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욱 국토부 장관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까지 고위급 인사들이 현지에 도착한 가운데 서명식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이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절차적인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을 여지가 없고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측은 체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서 계약식을 추진했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입찰 결과 훼손 시도에 유감을 표하면서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라는 축포를 터뜨리기 직전 떨어진 날벼락에 우리 정부와 체코 정부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인력과 재원이 동원된 체코 원전 사업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박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사업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 등의 감독 아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이딴 이의 제기와 소송을 거듭하고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를 향해서는 체코 경쟁보호청의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애초 일회용으로 개발하려던 차세대 발사체를 재활용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등 재사용 발사체가 우주 발사체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의 뒤를 이을 한국형 발사체인 차세대 발사체. 오는 2032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데 쓰일 계획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3배 정도 개선됩니다. 누리호처럼 일회용으로 개발되며 엔진도 누리호와 같은 케로신 엔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를 기존의 일회용에서 재사용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9 등 재사용 발사체는 친환경적인 데다 비용도 기존의 10분의 1에 불과해 세계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펠컨9에 메탄 엔진을 적용했습니다. 메탄은 연소할 때 그을음 발생이 적어 매번 엔진을 청소하지 않아도 돼 재활용에 적합합니다. 반면 캐로신은 그을음이 많이 발생해 재활용할 경우 엔진 청소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메탄 엔진을 개발해 차세대 발사체에 적용할 계획이지만 개발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연료인 액체 메탄을 연소하기 위해선 액체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는 액화점이 비슷해 열 전달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액체 산소하고 액체 메탄이 거의 비슷한 그 액화점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안 섞입니다. 근데 섞이지 않으니까 불균이란 어떤 그 혼합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연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로켓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과 재사용을 위한 발사체 정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2조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술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춤하는 사이 원격 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배달 서비스에 이어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를 신청했더니 차량 한 대가 도착합니다. 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업체 중앙센터에서 원격 운전자가 차를 운전해 배달해 줍니다.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된 무인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미 8,000회 넘는 주행 경험을 쌓았습니다. 운행 차량도 100대가 넘습니다. And then just like people's reactions to actually just the tech itself, like come in the car and be like, oh wait, there's actually someone did this instead of actually just assuming it's autonomous. But driving it itself, it's like there's really no difference. It's just like driving any regular car. 처음엔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잇따라 사고를 내면서 대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원격 운전자가 차 주변을 실시간으로 보며 운전할 수 있어 자율주행보다 안전합니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차가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차를 반납할 필요도 없어 편리합니다. 원격 주행 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진은 자율주행으로, 어려운 교차로 주행은 원격 조종으로 하는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자율주행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So one very interesting fact is that remote driving is not just a bridge technology. It actually accelerates the rollout of autonomous driving, so of robotaxis. 도로에서 차를 원격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기술이 자율주행을 앞당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동료 작곡가처럼 음악 창작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성주 교수 연구팀은 사용자의 창작 흐름을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기반 음악 창작 지원 시스템 어뮤즈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어뮤즈의 특정 문구나 이미지, 사운드 클립 등 다양한 형식의 영감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어울리는 코드 진행이나 화성 구조를 생성하는 등 사용자의 작곡 활동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어뮤즈가 단순한 음악 생성 AI가 아닌 사람과 협업하는 창작 동반자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5월 수상자로 현대자동차 김동진 팀장과 퀄리타스 반도체 성창경 상무이사가 선정됐습니다. 김동진 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100여 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성창경 상무이사는 고속 데이터 전송에 주로 쓰이는 송수신 회로 IP를 개발했는데 초당 64기가비트급으로
기존 제품보다 약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구현해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한 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19일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오전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자신을 비롯해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해 고객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커가 흔적이 잘 남지 않는 악성 코드를 사용해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T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심정보 해킹 사태로 2,500만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다 그냥 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유출된 정보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범인을 찾아 정보 확산과 악용을 막아야 할 텐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서버에 악성 코드가 번진 경로를 역추적해 침입 기록을 찾아 해커의 인터넷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쓰인 악성 코드 BPF 백도어는 해커가 접속한 내역을 감지하기 어려워 추적이 힘든 데다 관련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좀 자기가 스스로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근데 외국이라면은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이 회사 측의 보안 문제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SKT에 직접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T와 최태원 회장이 정보 유출을 알고도 늑장 대응했다며 고발하거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가입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가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받아 소를 제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입니다. SKT에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선 오는 8일 해킹 사건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최근 추가 공개된 악성 코드 8종의 유입 시점과 발견 장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악성 코드가 사건 초기 파악된 악성 코드 4종이 나온 홈가입자 서버에서 발견된 건지 별도 서버 장치에 심겨 있던 것인지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일 악성 코드 위협 정보 2차 공지를 통해 최근 통신사 침해 사고 대응 중 리눅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한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제재 여부가 오늘 확정됩니다. 10,000명 넘는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철회나 취소는 없다며 강경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보고를 받습니다. 최종 복귀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까지 무단 결석하거나 복귀는 했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처분과 향후 학사 계획 등이 골자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무단 결석한 경우는 제적, 복귀하고서도 수업에 불참한 경우는 유급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제재 규모는 오는 9일 이후 공개됩니다. 앞서 의대 5곳은 무단 결석한 1,900여 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했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해 제적 인원은 적을 전망이지만 문제는 유급 대상자들입니다. 적만 걸어놓고 수업은 보이콧하는 의대생이
전체의 70%를 웃도는 만큼 많게는 1만 명 규모의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우려가 큽니다.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처분이 확정되면 철회나 취소는 없고 제적에 따른 결혼은 편입학으로 보충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유급은 제적과 달리 의대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돌아올 유인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다 더 큰 문제는 유급자들이 돌아오는 내년 이후입니다. 의대는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돌아온 24, 25학번에다 26학번 신입생까지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이른바 트리플링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의대도 트리플링만큼은 막겠다고 대비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계는 여전히 안갯송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다시 준법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린 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추가 투입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준법 투쟁을 벌인 뒤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724개 구간을 선정해 안전띠 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는 1,601명으로 집계되는데 경찰은 이 중 절반인 800명 정도가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속 48km 속도에서 차량이 정면 충돌했을 경우 뒷좌석 탑승자의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은 최대 9배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1,38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5원 30전 내린 1,380원으로 출발해 1,38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미중 간 관세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1,40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대한 특정 연구 방법에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끊기로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식품의약국에 제약공장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지시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big announcement next week on some of this kind of thing, but more related to costs, the costs of medicines and drugs,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s you know, very badly.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으로 2주 안에 내놓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 등에서 진행되는 기능 강화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기능 강화란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높이거나 치명적으로 만드는 연구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과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중국 기원서를 이참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Can leak out like from Wuhan, and a lot of people think that. I think I said that right from day one. It leaked out whether it was to the girlfriend or somebody else. 다만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는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은 실험실 유출설에 국가정보위원회는 동물 전파설에 무게를 두는 등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의약품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들의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측에 보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 분야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전체 의약품 수입 규모는 2,126억 달러로 수출액 943억 달러와 비교하면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은 39억 8천만 달러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분야에서 미국을 상대로 22억 달러 상당의 흑자를 냈습니다. 미국이 우리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면 5조 원 넘는 규모의 대미 의약품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둔 전략적 협력이라며 관세 조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양국의 의료시장 규모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또 한국의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 미국 제약사의 공급 안정성과 환자들의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이익을 극대화하자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바이오 헬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관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제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됩니다. 현지에서는 2, 3일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는 현지 시간 7일 오후 3시, 한국 시간 오늘 밤 10시에 막을 올립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온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이 참석하는데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진행됩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는 무기한 계속됩니다. 추기경 선거인단은 첫날 오후 4시 30분에 한 번 투표하고 이후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2차례씩 하루 4차례 투표합니다. This is going to be a wonderful time, I think, in the Catholic Church and just for everyone. 교황청 대변인은 YTN에 콘클라베가 2일에서 3일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폴 베스코 알제리 추기경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이틀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기경단은 콘클라베를 앞두고 매일 회의를 열고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열린 추기경 총회에선 차기 교황 정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conclav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cause we're at a particular moment of history that amidst all the difficulties and crises in the world, whether it's economic, wars, social difficulties, the church has a voice. 교황청은 새 교황이 세계 질서의 위기 속에서 길을 잃은 인류를 인도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운 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교황청 2인자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이탈리아 추기경의 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 진영을 이끄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뮬러,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도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시스티나 성당 지붕의 굴뚝에서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언제 피어오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5월 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